그 조희대 그 대법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일찌감치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서를 보냈거든요. 그 민동기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은 했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올까 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사법 독립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맥락이라든지 일의 선호, 입장의 선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저기 국회 나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건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뜻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했던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놓은 적이 없고요. 없죠. 네. 그러면 내놓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설득력이 있는데 내놓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법 독립 얘기를 하니까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구절절 교과서적으로 텍스트는 맞아요. 근데 전후 맥락상 그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일 뿐이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래도 법조인이시니까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법률가들이 쓰는 언어에 대해서 이게 당부당을 따지기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의견서에 이렇습니다.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 조직법과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출석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진행했던 재판에 대해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거는 위법이다, 위헌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원래는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뭐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판사 이정모였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그 판사 시절에 했던 합의를 공개해가지고 징계 먹었었어요 그분이. 아 판사 시절에 했던 네, 합의. 판사 시절에 3명이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 보니까 판사 3명이서 한 그러면 거를. 이제 주심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배석이 원래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은 배석이었어 그 당시에. 근데 어떤 중요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부러진 화살 사건이었나? 그 사건에서 이 합의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고 막 자기가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6개월 그때 그 정직 먹었어요. 어이구 세네. 세게 먹었어요. 거구나. 세게. 예. 그러니까 이 합의를 공개하는 거는 안 돼요. 원래가.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합의를 공개하는 그것하고 실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심 과정을 이상하게 한 거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합의를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주 교묘하게 마치 그게 합의 과정을 알려달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네. 우리들을 지금 바보 취급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합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건 합의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하게 된 그 과정. 합의 말고 그 너의 그 의사결정 과정. 그걸 물어본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가 그동안 생떼 쓴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나를 어떻게 청문회 불러? 나를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나를 불러내서 나를 돌팔매질하고 공개적으로 매도하려 그래? 국정감사법에 봐봐봐. 그러면 이런 법원이나 이런 쪽에다가는 재판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못하게 돼 있잖아. 지금 니네가 날 불러서 그걸 하겠다는 거지. 이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미 다 끝난 사건이잖아요. 그 그렇지. 사건. 물론 뭐 완벽히 파기환송이 이제 돼서 뭐 판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형식적으로는 이제 팬딩이 된 상태니까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원칙은 이런데 니네 너무 무식하구나. 니네 너무 무식하구나. 어떻게 니네들이 나를 흔들어 대니.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약간 포인트를 좀 다른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 네,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말씀하신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조희대 청문회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조희대 대법원장만 이렇게 합의 과정에 대한 공개는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천대엽 법원행장을 처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제 불출석을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이 청문회 좀 실효성을 의심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안 나올 텐데 왜 저렇게 법사위에서 저렇게 빠르게 의견했는지 빠르게 그걸 갖다가 지도부하고 좀 상의해서
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가지. 안 나올 텐데 이게 실익이 뭔가 하는 뭐 물론 정치 공세 압박 효과야 있겠지만 그러면은 저도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예상대로 안 나온다 치더라도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도 왜 이런 답변을 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협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과정을 설명하는 쪽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네. 다 그 추론 과정을 요즘은 보여주잖아요. 전부 다 공개한다. 이러니까 신뢰도가 확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린 뭐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이렇게 야구장에서 응원 가면 그때 심판한테 감히 누가 대듭니까? 그러다가 그냥 저기 퇴장당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냐 이거 안 통하니까 선수들끼리 그라운드에서 개처럼 엉켜가지고 뒹굴러서 주먹질하고 이런 일 무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라운드에 평화가 온 거야. 왜 왔느냐? 비디오 판독이 맞아,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겁니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판이 내가 판단한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기계적으로 검증을 하자고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다 승복이야. 그리고 그라운드에 평화가 와. 요즘 퇴장당하는 사람 없다고. 주먹질도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 ASL 그 스트라이크 존하고 이거 심판 저기 아웃 세이프 다 비디오 판독이에요. 자, 그것도 또 남발 안 하게 횟수로 정해지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평화로워. 예. 그러니까 독립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야구장, 축구장에서는 심판 독립성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 중요하고 그 권위도 있어. 그러나 검증 가능하게 하는 게 시대의 정신이잖아. 이게. 네. 인공지능이건 사람이건. 근데 뭐 저기 뭐냐 합의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는 게 여태까지는 자기들 독립성을 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어떤 것도 좀 우리가 개혁해야 될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런 지금 난리가 난 것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최근에 정말로 비디오 판독이 전 스포츠로 확대돼가지고 야구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부터 지금 시범 경기 했는데 오픈 게임이라고 했는데 농구에서도 네. 비디오 판독이 다 확대됐어요. 하자니까 축구도 하고. 전반적인 추세가 그래요.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정확한 경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자꾸 지금 옛날에 어떤 독재 정권 시절의 사법부 독립은 난 이해가 가는데 민주사회에선 다른 거라고요. 상호 침투입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성역화된다는 게 아니라 상호 침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최초의 그 사회계약론자들이 이 상권 분립을 얘기할 때는 그 몽테스키회가 얘기한 건데 행정은 군주가 맡고 입법은 시민이 하고 사법은 귀족이 한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법은 귀족의 몫이고 행정을 군주가 하면 입법부가 룰을 만들어라. 원래는 이 몫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아직도 귀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 사법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게 그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용을 하는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귀족을 위한 제도였다니까. 귀족을 위한.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논리가 악용이 된다는 느낌을 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남용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깨알같이 검증되고 투명하게 드러나면 어떤 행정이나 사법도 그에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인 어떤 그 신뢰 과정을 갖다가 구축해 나가는 게 민주정의 기본이지.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이라고 사법부 독립 성역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사법부 독립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본인들은 네. 절대 실수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나는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야 우리가 판단했는데 네가 뭔데 니네들이 뭔데 그거예요. 그 과정을 예. 들여다보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판단했다 그러면 끝인 거지. 내가 왜 거기까지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내가 너한테 왜 설명해 줘야 돼. 나는 실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들여다보라 그래. 이거잖아요. 그렇죠. 비디오 판독 같은 것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게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계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누구라도.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를 해요. 오심이 안 나는 적이 없어요. 오판이 안 나는 적이 없고. 근데 이분들은 우리는 신이야. 내가 말하는 건 다 맞아. 누구라도 나만큼 판단할 수 없어. 내가 판단해서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건 옳지 않아. 니네들한테 내가 그걸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너네들한테 그걸 내가 말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나한테 말하라 그래?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당신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이 도대체 뭔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나는 성역인데 우리 독립해야 되는데 니네가 이렇게 나한테 조금만 이렇게 톡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기분 나쁜데 어디서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우리는 국민이니까 우리는 미천한 미개인들이니까 당신들이 똑똑하니까 당신들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누가 이럽니까? 아무리 봐도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기네들도 바뀌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판사들은 절대 자기네들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진짜 틀린 거 많거든요.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말을 못 하시겠죠? 저는 다른 사람들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때 소수 의견 낸 대법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법관들은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법관에게 기대를 하는 것도 무리였던가? 라는 어떤 오경미 참담함을 대법관이 좀 느껴요. 심증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본인들이 잘 알 텐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같은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희들은. 그 소수 의견 낸 오경미 대법관 같은 분들은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결문 중에 이례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심리 절차의 그런 그 쉽게 얘기해 하자성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오경미 예. 대법관은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는 밝혔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가 없죠. 왜 안 됩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민주정에서 얘기하는 사법부라기보다는 원로원에 가까워요. 아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솔직히 운영 예. 체제. 신탁이요. 이거는 원로원에 가까운 거고 그 원로원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황제를 잘 견제하라 그러다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 원로원입니다, 대법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난 지금 꼭 뭐 민주당이 이걸 공세를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하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기회에 이런 법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법원 조직법에 이렇게 나왔다면 차라리 그 근원이 되는 이 기반을 이제는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법 네.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나는 이런 어떤 오히려 기회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니 전 듭니다. 110분 동의하는 바이고